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6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도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서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 도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관련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코딩 언어들이 있고 관점에 따라 코딩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기계에 친숙한지 혹은 사람에 친숙한지에 따라 코딩 언어를 분류한다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분류됩니다. 기계에 친숙하면 저급 언어, 사람에 친숙하면 고급 언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제가 제시한 언어 외에도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제임스 고슬링과 다른 연구원들이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91년 그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9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 내에 탑재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했지만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이고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개발자들은 유닉스 기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특성은 파스칼이 아닌 C++의 조성인 C 언어와 비슷합니다. 자바를 다른 컴파일 언어와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컴파일된 코드가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자바 컴파일러는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바이트 코드라는 특수한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합니다.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의 가상머신이라는 특수한 가상머신이 필요하며 이 가상머신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어떤 플랫폼에서나 동일한 형태로 실행을 시킵니다. 때문에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CPU나 운영체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바의 가상머신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맞아떨어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C 언어는 현대 언어의 시족격인 언어입니다. C는 1972년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벨 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새로 개발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켄 톰슨은 BCPL 언어를 필요에 맞춰 개조해서 B 언어, 이 언어를 개발한 벨 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B라고 명명했습니다. 데니스 리치가 이것을 개선하여 C 언어가 탄생되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바탕 프로그램은 모두 C로 작성되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의 커널 또한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쓰이는 C++ 언어는 C 언어에서 객체지향형 언어로 발전된 것입니다. 또 다른 다양한 최신 언어들도 그 뿌리를 C에 두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코드는 C 언어로 작성된 헬로 월드 문장을 출력하는 유명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근원으로 대부분의 언어들이 헬로 월드 문장을 출력하는 예제를 첫 번째 예제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란 1990년 암스테르담의 기도반 로썸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파이썬의 사전적 뜻은 고대 신화 속에 파르나소스의 산에 동굴에 살던 큰 뱀으로서 아폴로가 델파이에서 파이썬을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썬 책 표지와 아이콘이 뱀 모양을 그려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썬은 초보자로부터 전문가까지 사용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 펄 및 루비와 자주 비교되는 언어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라이브러리 모듈이 풍부하여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도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순수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기능 외에도 다른 언어로 쓰일 모듈을 연결하는 풀 언어로서 자주 이용됩니다. 실제 파이썬은 많은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 언어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도말 문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며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해서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처리에도 능합니다. 1979년 덴마크의 컴퓨터 과학자 비아네 스트롭스트롭은 C++의 선구자격 언어인 C with 클래시스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려는 의의는 박사 논문을 위한 스트롭스트롭의 프로그래밍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 스트롭스트롭의 C with 클래시스는 C 컴파일러의 클래스, 상속 클래스, 스트롱 타이밍, 인라인 확장, 기본 인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1983년 C with 클래시스라는 이름은 가상함수, 함수 이름, 연산자, 오버로딩, 참조, 제약 조건, 타입 세이프, 프리스토어 메모리 할당, 개선된 자료형 검사, BCPL 스타일의 일줄 코멘트를 포함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C++로 변형되었습니다. 1985년 C++ 프로그래밍 언어 제1판이 출시되었으며 최초의 C++ 상용 구현체는 같은 해 10월에 출시되었습니다. C++ 언어는 C 언어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객체 지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언어와는 다르게 단지 더 좋은 C 언어로서 수속형 언어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C++ 언어는 C 위에 놓인 트랜스레이더로 구현되었습니다. 즉, C++ 프로그램을 일단 C 프로그램을 변환하고 나서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는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C 언어에 대해 상위 호환성을 갖는 언어였습니다. 그 후 C 언어의 표준 규격이 바뀔 때 컨스트 수식 등 C++의 기능이 C 언어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C 언어와 C++ 언어 사이에는 엄격한 호환성은 없습니다. 특히 C99의 출현으로 C 언어와의 호환성은 깨져버렸습니다. 현재 C와 C++가 명확한 구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컴파일러가 대부분이지만 C99 이후의 문법을 C++ 컴파일러에서 컴파일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의 표준 규격은 몫이 복잡합니다. 절차 C 프로그래밍 기법,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 일반화 프로그래밍 기법을 모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언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태생부터 C보다 더 좋은 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 표준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컴파일러는 현재 스코블 정도입니다. 결국 C++ 언어는 덧붙여 예부터 전해 내려온 절차적인 성격도 그대로 남아 만능 설계로 유연함과 강력함은 다른 언어에 비할 때가 아니지만 복잡한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다 객체 지향성을 강화하여 만능 설계를 지향하기보다는 단순한 설계를 목표로 한 새로운 언어들인 자바, C# 언어를 나오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웹 브라우저 내에서 주로 사용하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내장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Node.js와 같은 런타임 환경과 같이 서버 사이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본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브랜든 아이크가 처음에는 모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언어의 이름이 자바스크립트가 되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선 마이크로즈 시스템의 자바와 구문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는 사실 두 언어 모두 C 언어의 기본 구문에 바탕을 뒀기 때문이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름과 구문 외에는 자바보다 셀프나스킨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C# 언어는 1995년에 자바가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선 마이크로즈 시스템즈와 라이센스를 맺은 뒤 독자적인 자바 확장 언어 비주얼 J++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에서 개발한 JVM에 MS가 임의로 부가 기능을 추가하면서 선과 특허권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MS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J 시리즈와 MSVM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매력적인 언어이고 MS 역시 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1999년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0년에 단넷 프로젝트와 함께 C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C샵의 시장 점유율은 높은 편이고 언어의 완성도도 현존하는 언어 중 가장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C++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 자바의 경우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 아쉬운 점을 C샵이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코드 기어를 영입해 만들었기 때문에 C샵은 컴포넌트 개발 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C샵은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하던 델파이와 개발 환경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델파이 개발자들은 거의 C샵 개발자로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GUI를 만들 때도 C샵의 윈폼이 월등히 편리합니다. 윈도우 개발자들이 UI 작업을 이야기할 때 뭔가 이슈가 있다면 C샵 개발자들은 그걸 아주 쉽게 구현해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연어와 같이 의미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구문적 임의적인 규칙을 사용합니다. 현재 수천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매년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몇십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는 것 같이 1973년도 C 언어가 등장하였고 명령행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명령행 반복문은 자연 언어에서의 명령법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명령으로 표현하듯이 명령형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들을 순서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1985년에 등장한 C++ 언어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로서 다양한 개발 방법론을 지원합니다. C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적용시킨 첫 언어입니다. 1991년에 파이썬 언어가 등장하였고 C 언어와 펄 언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실행 모델 환경이며 실제 실행 환경에서 컴파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Just-in-time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자바 언어는 C와 C++, 오브젝트 C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행 모델이며 동일한 반복론이 사용됩니다. 2000년 MS사에서는 자바 유사한 동작 방식을 갖는 형태의 C# 언어를 발표하였고 이 언어를 이용하여 MS의 .NET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로 쓰여있는 문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원래의 문서를 소스 코드 혹은 원시 코드라 부르고 출력된 문서를 목적 코드라고 부릅니다. 목적 코드는 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가 처리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출력되지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시 코드에서 목적 코드로 옮기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환경을 말합니다.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는 측면에서 원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와 대비됩니다.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시키는 시점에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 기법입니다.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지 않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동작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따라서 JIT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의 상태와 상태를 변경하는 구문의 관점에서 연산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패러다임의 일종입니다. 자연 언어에서의 명령법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명령으로 표현한 듯이 명령형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들을 순서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언어와는 다른 형태의 언어라 볼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값이 여러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에 중점을 두어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제네릭 프로그래밍 방식은 여러 가지 유용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메모리 할당, 메커니즘, 그리고 기타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장치들을 발전시켜 이들의 재사용성, 모듈화, 사용 편의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자료 처리를 수학적 함수의 계산으로 취급하고 상태와 가변 데이터를 멀리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하나입니다. 명령형 프로그램에서는 상태를 바꾸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의 응용을 강조합니다. 프로그래밍이 문이 아닌 식이나 선언으로 수행되는 선언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따르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1930년대의 계산 가능성, 결정 문제, 함수 정의, 함수 응용과 재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형식 체계인 람다 대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람다 연산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류를 고치고 유지 보완하는 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입니다. 언어들마다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제공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바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툴들을 모아놓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JDK라고 합니다.
JRE 그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 자바 디버거 등을 포함하는 개발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DK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자바 벌처 머신만 설치해도 웹상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구동시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JSP 컨테이너 등 일부 프로그램들은 실행에 JDK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클립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으며 자바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통합 개발 환경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OSGI를 도입하여 범용 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자바로 작성되어 있으며 자유 소프트웨어지만 막강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플러그인 지원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단순 디자인 툴부터 UML 설계 툴, DB 디자인 도구 등이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등의 플랫폼 개발에는 아예 전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 웹 프로그래밍 등을 개발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비주얼 J# 등 특정한 언어로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별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도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장에서는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이며 이 언어는 기계가 알지 못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컴파일러의 힘을 빌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많이 사용되는 개발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도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